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 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 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리면 좋은 물건과 50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운동기구. 두 번째, 안 읽는 책. 세 번째, 오래된 옷. 네 번째, 안 쓰는 주방 그릇.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여섯 번째, 비판적인 사고. 일곱 번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 오늘 영상을 2번 이상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도